배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바의 배열 두 가지 특징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바는 배열을 항상 어떻게 생성한다? 동적 생성을 해요. 그래서 자바에서 객체들도 마찬가지인데 함수 스택에는 객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배열도 함수 스택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실제 자바의 배열은 또 뭐예요? 객체예요. 그러니까 C나 C++처럼 배열이라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배열이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그 객체 안에 이제 그 연속된 공간을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힙이라는 데 만들어지는 거고 렌스라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의 특징이고요. 자바 배열의 특징이고 자바는 이렇게 배열을 동적 생성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생성할 때 필요한 용량을 미리 알고 그 크기에 맞게 그 용량에 맞게 크기에 맞게 생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 파이널을 배열 선언할 때 이제 수식해 줄 수 있는데 저렇게 파이널을 수식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 배열의 내부 내용들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이 변수가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파이널인 거고 자바는 컨스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뭔가 아니면 객체를 뭔가 인자를 전달할 때 컨스트를 붙여가지고 그 배열을 함수가 내부 내용을 수정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자바에는 없습니다. C++에서는 포인터를 전달하거나 참조를 전달할 때 컨스트를 붙여가지고 함수에서 그 참조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자바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파이널이라는 걸 수식해가지고 변수가 유지하는 값. 근데 여기서 변수가 유지하는 값이라는 건 원시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이고 참조 타입은 변수 유지하는 건 주소죠. 객체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그 주소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 변수, 객체 참조 변수 앞에 파이널 붙이면은 객체가 상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리모컨은 오직 하나만 그 원래 지정된 애만 가리킬 수 있고 다른 걸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과 배열이고 객체 배열.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이 아니라 객체 배열을 이제 많이 쓸 텐데 이런 식으로 객체 배열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객체는 5개가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객체 5개 주소를 이 타입의 객체 5개를 유지할 수 있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만 5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수준 객체는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students라는 변수는 객체 배열을 가리키고 이 안에 있는 배열은 또 객체들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는 형태의 꼴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이렇게만 하면은 객체는 생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객체 배열을 내가 생성했다고 해서 객체가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참조 변수만 요 용량만큼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참조 변수. 물론 설명 그렇죠. 아직 그쪽이 안 갔죠. 이제 여기 나오. 네. 그래서 객체를 물론 이렇게 생성할 수 있는데 뒤에 이제 초기값 목록을 제시해서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객체도 이런 식으로 초기값 목록을 만들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객체 배열은 캐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료구조 시간에 요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이제 배열은 특징은 연속 공간에 유지하는 거죠. 연속 공간에 유지하는 거고, 데이터들이 연속 공간에 자리 잡게 되면은 메모리를 접근할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캐시를 활용하게 되는데, 한꺼번에 배열의 많은 부분이 캐시로 옮겨올 수가 있을 텐데, 객체 배열은 C++에서는 포인터 배열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이 캐시에 있어도 실제 우리가 접근하려는 건 얘네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연속 공간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열을 선언할 때 초기값 목록을 제시해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 new를 활용하죠. 그래서 new int 뭐 원시 타입 배열을 만들 때 new int 8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용량 대신에 용량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초기값 목록을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C++와 C와 이 자바의 차이점을 잘 알 수가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배열의 용량과 크기를 일치시켜서 사용한다는 그 측면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에서는 또 이제 초기값 목록을 배열을 선언할 때 제시할 수가 있죠. 초기값 목록을 제시해서 배열을 C++도 생성과 동시에 배열의 내용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C++는 용량보다 적은 개수의 초기값 목록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게 되면 C++에서는 나머지 초기값이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돼요. 근데 자바는 용량보다 적은 개수의 초기값을 제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을 10개 만들면서 초기값으로는 4개만 제시하고 싶다. 그건 안 돼, 자바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 용량에 8개를 제시해서 여기다 내가 10, 9, 뭐 이런 걸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제시된 8개 값에 의해서 용량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줘요. 생략.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배열을 변수를 선언할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지, 요 목록만 이렇게 써가지고 저것이 배열로 생성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void foo array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는데 내가 foo에 배열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foo 이렇게는 안 돼. 얘를 이렇게 나열했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이걸로 배열이 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변수 선언 없이 배열을 이 함수에 전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 new int 써줘야 돼. 그래야 배열을 하나 새로 생성을 해가지고 넣어줘요. 1, 2, 3, 4.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을 어떠한 객체 변수를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서는 new int를 생략할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생략해가지고 요 뒤에 초기값 목록만 나열한다고 해서 저 자체가 배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거 이렇게 쓰면 문법 오류나요. 이거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앞에
얘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초기값 목록을 사용할 때는 bar을 사용할 수 없고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1차원 배열의 초기화.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든 언어가 C도 그렇게 C++ 그렇겠지만 이제 1차원 배열 말고도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배열을 만들어 쓸 수가 있죠. 필요한 차원이 3차원이다. 그럼 얘를 3개 쓰겠죠. 3개. 이제 2개 쓴 거고, 이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이제 3개 쓰면 3차원 배열이 되는 거예요. 4개 쓰면 4차원 배열이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3차원 배열 쓰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근데 1차원 배열은 많이 쓰고요. 2차원 배열도 뭐 제법 쓰여요. 뭐 이렇게 행렬을 나타낼 때 이제 2차원 배열을 많이 쓰죠. 뭐 지도를 나타낼 때도 2차원 배열도 많이 쓰고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은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이상은 별로 안 쓰고, 근데 그 이상을 선언해서 사용하면은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필요한 개수를 쓰면 되는데, 여기서 또 기존 C와 자바 차이점이 생겨나요. C++나 C에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1000개짜리 연속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죠. 100 곱하기 10이니까 1000개의 더블을 저장해야 돼요.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C나 C++에서는 임의 접근하기 위해서 1000개의 연속된 더블을 확보해가지고 써요. 근데 자바는 배열이 객체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얘가 100개 확보되고 각각 10개씩 또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 공간에 있지 않아요. 다차원 배열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애들이 연속 공간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2차원 배열부터 가면. 1차원 배열은 요 자체는 연속에 있죠. 근데 요 자체가 연속에 있어도 객체 배열이 되면은 데이터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연속해 있는다는 것이 그 캐시 같은 데선 별로 의미가 없죠. 물론 접근하는 데는 임의 접근이 다 되는 거죠. 뭐 속도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위치를 간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아요. 다 계산하고 또 일로 가서 또 계산하면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들을 바로 계산해서 어디든지 임의 접근할 수 있는데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으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게 돼요. 별로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까처럼 110 하면은 모든 행의 열이 10개짜리죠. 그렇죠? 근데 얘가 객체 배열에 또 객체 뭐 이렇게 배열에 배열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 각각 행의 열 크기가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서 쓸 일은 또 거의 없습니다. 가능하다는 것 뿐이지 그렇게 쓸 일은 별로 없고요. 다차원 배열도 초기값을 제공해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쓸 수 있어요. 이때도 new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new 부분은. 뭐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배열을 우리가 생성하고 나면 이제 배열을 써야 되겠죠. 배열을 쓸 때 이제 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를 이제 써서 요게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죠. 대입 왼쪽에 올 때랑 오른쪽에 올 때 그 의미가 달라요. 왼쪽에 오면 여기 있는 값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여기 오면은 그냥 거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양쪽 할 때마다 이제 그 C 플러스 얘기로 하면 L 밸류, R 밸류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쓸 때 우리가 이제 색인을 주게 되는데, 색인은 당연히 0부터이고, 자바는 색인이 int 타입이다. 그 int 타입을 쓴다. 그거는 어디서 우리가 늘 그거 생각할 때 저 색인의 타입을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자바는 배열이 객체이고 멤버 변수로 뭘 갖고 있어요? 렌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렌스의 타입이 뭐예요? int예요. int. 그래서 뭐 자바에 있는 자료 구조들도 보면은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 보면은 사이즈라는 그 메소드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이즈의 리턴 타입도 int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부적으로 이제 어레이 리스트 내부적으로 뭘 쓰겠어요? 배열을 쓰겠죠. 근데 걔를 확보를 해봤자, 제일 크게까지 확보를 해봤자 그 확보할 수 있는 용량은 int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도 int예요. 그렇게 이제 그 배열을 사용하는 자료 구조들의 그 사이즈라는 메소드의 리턴 값은 늘 자바에서는 int다. C++에서는 size t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size t를 C++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시스템 환경에 따라서는 용량을 많이 확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컴퓨터, 뭐 좋은 환경이 되면은. 그래서 항상 그 C++는 환경에 맞게끔 그 사이즈들을 사용하죠. int나 뭐 long의 사이즈들을 그 컴퓨팅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자바는 그렇게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늘 고정하죠. 어디서든지 자바를 실행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돼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뭐 손목시계에서 동작하는 자바나 PC에서 동작하는 거나 서버에서 동작하는 거나 다 똑같이 int는 32예요. 32비트.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세기는 0부터 시작하고 유효한 세기는 용량 -1이죠. 용량 -1까지가 되겠고, 저 범위를 벗어나는 세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array index out of bound exception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죽겠죠. 근데 저런 거는 프로그래밍 오류에 해당되겠죠. 고쳐야 돼요. 죽으면 내가 잘못 프로그램 하고 있구나,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고치면 되겠고, 근데 실제 사용해야 될 세기는 0부터 용량 -1이 아니라 크기 -1인데, 자바는 용량과 크기를 늘 가급적이면 일치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동적 배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치시켜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복사. 이제 우리가 요렇게 요거를 생각할 때 배열은 객체예요.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객체는 몇 개 생성된 거예요? 한 개 생성된 거죠. 근데 그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는 몇 개예요? 2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요거 보면은 넘버스라는 배열은 몇 개 만들어진 거예요? 1개. 그 배열을 가리키는 변수는 몇 개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입은 새로운 똑같은 배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만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변수가 기존 배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values로 조작하나 numbers로 조작하나 똑같은 배열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이 가능한 건데, 이 대입, 그러니까 우리가 C나 C++에서는 배열 변수는
어때요? 상수 포인터예요. 어? 포인터 상수 포인터. 그래서 걔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파이널로 수식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못 바꾸죠. 얘가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다른 데를 못 가리켜요. 이 경우에는 객체 변수니까 독 3 해가지고 또 뉴덕 했어요. 그럼 이제 객체가 두 개 생성됐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독1은 원래 이 객체를 가리키다가 이제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넘버스가 저 배열을 가리키다가 또 다른 배열을 가리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싫으면 앞에 뭘 수식하면 돼. 파이널 수식해주면은 처음부터 넘버스는 저 배열만 가리키고 다른 배열은 못 가리키게 막을 수 있는 거죠. 근데 C++에서는 원래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니야. int n o int a o n equal a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안 되잖아요. C나 C++에서 안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배열 변수나 일반 객체 변수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객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강아지 객체를 가리키는 거고 얘는 배열 객체를 가리키는 거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이 배열을 가리키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배열을 복제하고 싶다. 복제하고 싶을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클론을 이용하는 방법, arrays라는 그 클래스에 있는 copy of라는 static 메소드를 쓰는 방법이 있고, 시스템에 있는 array copy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각각 언제 쓰냐? arrays copy of는 배열을 복제를 하는데 용량을 바꾸고 싶어요. 용량을 바꾸고 싶을 때 copy of를 쓰시면 돼요. copy of. 그러니까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동적 배열을 배우게 되면은 동적 배열 기법에서는 용량이 부족할 때 배열의 그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배열을 2배씩 늘려요. 그럼 그때 자바는 뭘 쓰냐면 copy of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list.less 곱하기 2를 하면은 2배 크기의 2배, 기존보다 2배 큰 용량의 배열을 확보해 주고 그 앞부분은 기존 애가 복사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opy of는 언제 쓰인다? 복제를 하는데 용량을 기존 배열하고 좀 다르게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면 copy of를 씁니다. 용량을 똑같이 복제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제일 심플한 건 클론을 쓰는 거예요. 클론. 그래서 클론을 쓰면은 동일한 모습의 배열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모습일까? 요 질문에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모습일까? 저 배열은 리스트가 있고요. 여기에 1, 2, 3, 4, 5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의 모습이에요. 그쵸? 카피를 하게 되면은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1, 2, 3, 4, 5 하나 더 생겨서 얘를 카피라는 애가 가리키는 거예요. 원시 타입 배열은. 그쵸? 그럼 얘를 바꾼다고 해서 이거를 0으로 바꾼다고 얘가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객체 배열이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여기 냅두자. 카피. 객체 배열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를 복제를 하게 되면은 여기만 복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객체 배열을 클론하면은 요거는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 내부적으로 가리키는 그 객체들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딥 카피, 깊은 복사, 그거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또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배열을 클론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배열 공간을 하나 더 배열 객체는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이 안에 가리키는 애들은 얘가 가리키는 애들하고 똑같은 애들인 거예요. 얘까지 복제해 주지는 않으니까.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객체 배열을 만약 erase copy of 하게 되면은 객체들까지 복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객체들까지 복제해 주는 게 아니다. 거기 이제 하면 되겠고. 시스템 어레이 커피는 그럼 언제 쓰이냐? 얘는 배열의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배열의 일부분만 갖다가 복사해서 쓸 때 이제 어레이 카피를 쓰면 좋아요. 어레이 카피요. 그래서 기존 애들은 카피가 뭔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주는데 이 시스템 어레이 카피를 쓸 때는 내가 요 소스에서 요 데스티네이션으로 뭔가 복사를 할 때 카피도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확보된 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여기로 요만큼 복사해 주는 거예요. 시스템 어레이 카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통째로 복사하려면 요거 쓰는 게 나은 거고요. 만약에 내가 요 앞에 세 개만 얘의 뭐 6번째부터 복사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시스템 어레이 카피를 쓰는 거죠. 물론 우리가 폼을 해가지고 늘 짤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가 쓰는 걸 좀 더 효율적입니다. 내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바에서 배열을 복제할 때, 필요할 때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 똑같이 복제하고 싶다, 클론. 용량을 바꾸고 싶다, erase copy of. 용량, 그 일부분만 뭔가 갖다가 쓰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의 array copy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열을 이제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인자로 전달하는 거. 자바에는 함수 전달하는 방법이, 인자 전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만 있어요. call by value. 근데 call by value 값 전달 하나만 있는데 요때 뭘 구분해야 돼요? 원시 타입을 값 전달하는 것과 참조 타입을 값 전달하는 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배열은 어디에 해당돼? 참조 타입에 해당되는 거죠. 객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다른 함수에 전달하는 거는 객체를 다른 함수에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A가 지금 F2에 있어요. F2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A 배열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 배열 자체는 어디에 만들어져요? 힙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F2의 함수대개는 뭐만 있냐? A 변수만 있는 거예요. 참조 변수만. 주소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1에 이 대문자 A 변수를 전달하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 요 내용이 요로 복사되는 거죠. 값 전달이니까. 그러면 매개 변수 소문자 A와 F2에 있는 대문자 A는 다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죠. 그러면 여기서 A2를 10으로 바꾸면 그 바뀐 게 끝나고 나도 남아있죠. 여기서 출력하면 1, 2, 14가 나오는 거예요. 1, 2, 3, 4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일반 객체를 전달했는데 학생 객체를 전달했는데 거기서 set name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 그러면 함수가 종료되면 객체 그 학생 객체의 이름은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배열도 객체이고 자바는 값 전달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원시 타입을 값 전달했을 때의 효과와 참조 변수를 그 객체를 값 전달할 때 차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값 전달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 자체는 절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바에는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자바는 존재하지 않아요. 값 전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걸 했는데 B를 생성해 가지고 A 그 B 하면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는 거죠. 얘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자바는 값 전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수 스택에 있는 그 데이터 값들을 다른 함수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네들은 바꿀 수 있는 거죠. 힙에 있으니까 힙에 있는 애들은 내가 주소만 갖고 있으면 어느 함수에서든지 다 수정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아두면 돼. 원시 타입을 값 전달하는 거는 다 개념 이해될 거고, 뭐만 잘 여러분 머릿속 그리면 되냐면 객체를 값 전달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그거가 바로 또 어디에도 적용돼요? 배열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 배열도 자바에서는 객체거든요. 저 강아지 객체나 배열 객체나 여기 유지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둘 다 똑같은 객체예요. 다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예요. 다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1차원 배열하고 자바는 차이가 없어요. 얘도 그냥 참조 변수 하나하고 주소만 하나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n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것과 1차원 배열을 전달하는 것 차이가 없어요.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할 수 있고 별 차이가 없고요. 여기도 전달할 때 뭐 우리가 2차원, 3차원 전달할 때 C++에서는 주소 전달 방식 쓰게 되면은 그 일부 정보까지는 줘야 되죠. 용량 정보를. 그래야 그 안에서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데 자바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몇 차원인지 알려줘서 전달하면은 A의 멤버 그 렌스 타입 또 A0의 렌스 타입 가보면 다 용량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뭐 쓰지도 않지만 여기서 할 때 여기 안에 뭔가를 넣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1차원 배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제 자바는 얘를 이 함수에 전달하면은 여기서도 이 n을 배열로 인식하는 거죠. 객체니까. C++에서는 주소 전달 방식으로 전달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 n을 배열로 인식 못해요. 어떤 표현을 썼든지 간에 배열로 인식 못하고 size of n을 출력하면은 그냥 포인터 크기만 나오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우리가 인자를 전달했을 때 그 배열을 배열로 인식할 수가 있고 배열의 용량은 항상 알 수가 있어요. 멤버 변수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C++에서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요. 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줘요. 크기를 주거나 용량을 줘서 여기서 올바르게 범위의 색인 값들만 접근해서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얘를 줘야 돼요. 얘가 없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n을 통해서는 없어요. 그런데 얘는 이 n에서 n의 렌스를 통해서 용량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용량을 알 수 있는데 용량과 크기를 자바는 어떻게 해요? 가급적 일치시켜서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 자바에서 함수들을 보면은 배열을 인자로 받을 때 이 정보를 안 받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써요. 그 얘기는 내가 받고자 하는 배열은 크기와 용량이 같은 애를 달라는 거예요. 크기와 용량이 다른데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자바는 이런 함수들만 보더라도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들이 그냥 배열만 받아요. 크기와 용량 없이. 그 이유는 크기와 용량을 일치시켜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을 반환하는 메소드를 배열을 반환할 수 있어요. 배열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데 자바 배열은 항상 동적 생성이 되죠. 그래서 배열 자체는 힙에 있는 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C++에는 이런 문법, C에는 이런 문법이 없어요, 아예. 이런 문법이 없어요. 이렇게 써서 배열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C에서 배열을 반환하고 싶으면 어떻게 반환할 수 있어요? 동적 생성을 하고 그것의 주소를 반환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 그러니까 C++에서 C에서 C++ 마찬가지인데 함수 스택에 생성한 배열을 반환하는 방법은 문법적으로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없어요. 반환하게끔 해줘도 될 텐데 문법적으로 없어요. 그게 안 돼요. 비효율적이니까 안 하겠죠. 그렇죠? 매우 배열의 용량이 큰데 복사 방식으로 배열을 반환하는 건 별로니까 그 문법을 아예 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자바는 이제 배열을 메소드의 결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뭐 1차원 배열뿐만 아니라 몇 차원이든 상관없이 다 반환할 수 있어요. 모든 배열은 힙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차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기서 반환하는 건 결국 뭐만 반환돼? 주소만 가는 거죠. 오는 것도 주소만 오는 거고. 항상 자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원시 타입 아니면은 주소예요. 반환할 때도 주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인자를 전달할 때도 주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뭔가 이렇게 덩치 큰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처럼 A 배열을 2배로 용량을 확장하고 싶어요. 2배로 확장하고 싶으면 A 배열을 여기다가 전달해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A라는 여기에 있는 이 변수는 얘는 다른 함수에서 수정을 못하죠. 얘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용량이 현재보다 2배 큰 거를 원해. 그러면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더 큰 애를 만들어야 되죠. 이 만든 애를 요 주소를 여기다가 세팅해 줘야 되는데 이 함수에서는 얘를 수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넘겨주고 돌려받으면서 그 결과를 A에다 넣어줘야 A가 수정이 되는 거죠.
A는 여기서만 수정될 수 있다니까. F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없이 A만 여기 전달해서 얘를 바꾸게 했다?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죠. 다른 함수에 A를 전달해서 A가 가리키는 곳을 바꾸게, 요거를 바꾸게 만드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량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그 배열을 받고 배열을 다시 반환해서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거 만약 2배로 하고 싶으면 요거 쓰시면 돼요. Arrays copy of 여기 점이냐? A length 곱하기 2 이렇게. 다차원 배열도 반환할 수가 있고요.